제가 지금 피부가 뒤집혔거든요. 레티놀을 잘못 써서 얼굴 전체에 지금 닭살 돋은 것처럼 오돌토돌한 상태예요. 레티놀 무섭다. 대박. 앞머리가 감당이 안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시점의 나이트 루틴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트 루틴 모음집, 여러 가지 피부 컨디션일 때 제가 나이트 루틴 어떻게 하는지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편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왜 이런 영상을 찍어야지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지금 피부가 뒤집혔거든요. 레티놀을 잘못 써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얼굴 전체에 지금 닭살 돋은 것처럼 오돌토돌한 상태예요.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느낌이 이상해요. 보통 다른 영상에서는 딱 한 시점에서만 보여주니까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루틴들을 좀 상세하게 말하기 좋았는데 피부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것까지는 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사용하는 제품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들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피부가 뒤집어지고 회복하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를 한 편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을 일단 지우고 올게요. 이게 진짜 카메라에는 안 보이려나? 화장을 지우면 보이려나? 일단 지우고 올게요. 지우기 전에 이거부터 소개해야 돼. 까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뒤집혔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녹차팩이에요. 그냥 물에다가 이 가루 녹차, 먹는 녹차를 풀어가지고 쏟아질 것 같아. 이렇게 녹차 물을 만듭니다. 화장솜을 둘, 넷, 여덟 이렇게 폭삭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좀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솜 팩을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얘가 차가워져 있겠죠? 녹차의 항염 효과도 있고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차갑게 만드니까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이 녹차팩은 제가 20살 때 접촉성 피부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좀 체득하게 된 그 있잖아요. 신토부리 방법? 민간요법. 민간요법 같은 건데 거의 10년이 넘었죠. 어쨌든 씻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고요. 아 이거 진짜 억울하네. 이게 진짜 만져보면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 진짜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난 떠는 애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는 진짜 이거 수포로 발전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침보다는 좀 토돌토돌함이 사라지긴 했어요. 요거를 일단 붙여주겠습니다. 요거 녹차팩 할 때 주의점이 흰색 옷이나 수건에 염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물을 적당히 짜고 그냥 붙여줍니다. 다른 화학 성분 이런 거 없이 진짜 우리 어릴 때 막 그 오이 갈아서 팩하고 오이 잘라서 팩하고 했던 것처럼 그냥 녹차물이에요. 부분적으로 여드름이 나거나 이럴 때 말고 피부가 까지거나 이렇게 막 투들투들하게 이런 식으로 뒤집혔을 때는 저는 바로 녹차팩을 합니다. 녹차팩을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해요. 스킨케어 가짓수를 아예 줄여버리고 이 바이오더마 포마드만 씁니다. 하루 정도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줘야 피부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너무 심할 때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고 한 15분 정도 있겠습니다. 녹차팩 물을 너무 많이 짰나? 그러면 됐어. 팩이 마르는 동안 마레보카를 하고 있겠어요. 이거 광고 아니고 제가 찐으로 3년째 쓰고 있는 영어 단어 공부 어플인데요. 제 토끼 좀 보고 가세요. 이거 공부를 해서 이 토끼를 꾸밀 수가 있어요. 토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치어리더 토끼고요. 이렇게 아이돌 토끼. 나의 장원영. 얘는 농부 토끼. 이거는 애기 토끼. 얘는 아직 안 꾸몄어요. 토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다. I'm out of. I got set up. Can you take out? 재미가 없다. 책을 읽어볼게요. 이거 책 진짜 예쁘죠? 예뻐서 샀어요. 미학이라는 책이고요. 딱 봐도 벽돌책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잘 시간이니까
읽어볼게요. 아 간지러. 이거 봐, 제가 피부가 아픈 게 맞다니까요. 아 간지러. 안돼. 시작부터 철학가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온다. 부터 그래 미학이니까 교양을 쌓아야지.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녹차팩을 떼주고 간지러. 여기에 쿼드세라를 해줄 겁니다. 근데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젤로 하겠습니다. 전용 젤로. 2단계. 제가 요즘 또 피부가 굉장히 튼튼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일해져가지고 쿼드세라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쿼드세라 꺼냈어요. 이렇게 진정시킬 때 쿼드세라 안 한 게 또 없으니까요. 쿼드세라 마켓으로 산 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이제 환절기 오면은 피부 자꾸 뒤집힐 텐데 이럴 때가 또 쿼드세라의 제철이거든요. 요긴하게 쓰세요. 남은 거는 지금 피부를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씻어내고 오겠습니다. 포마드도 진짜 오래부터 이 느낌이 진짜 별로다. 이 오돌토돌한 느낌. 모공 각화증이 온 얼굴에 생긴 느낌이에요. 레티놀 무섭다. 다들 조심해서 쓰세요. 잘 맞는 분들한테는 진짜 잘 맞다던데 저도 물론 진짜 소량 들어간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욕심을 내가지고 고함량을 써서 이 모양이 나버렸네요. 레티놀은 절대 함량을 욕심내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그런 레티놀 이런 성분들보다 PDRN이 잘 맞아. 회복, 재생 이런 성분들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강렬한 친구들은 감당하기 힘드네. 여러 개 발랐습니다. 보이나? 원래 광이 더 반질반질 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오돌토돌하니까 반사가 별로 안 돼요. 여기 빛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한 거. 오, 그렇다면 눈부셔. 이렇게 지금 모공처럼 보이는 게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보이세요? 이 오돌토돌한 거 미쳐버리겠어. 이렇게 오늘 스킨케어는 끝이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돼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잘게요. 머리가 아파. 오케이 구글 조명 다 꺼. 안녕. 여러분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제 피부도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레티놀 부작용에서 극복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을 아주 크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영상으로 남기지 못했는데 그 과정을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레티놀을 바르고 그 다음날부터 피부가 화끈화끈하더니 확 뒤집혔었죠. 그래서 저번에는 얼굴이 막 오돌토돌하게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게 아프고 또돌또돌한 상태는 한 3일 정도 지속이 됐고 그 3일 동안은 녹차팩이랑 요 바이오더마 계속 썼고요. 그 이후에 레티놀이 원래 그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가지고 모공이랑 피부결을 더 좋게 만들고 모공을 조여주고 이런 그 피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화끈거리는 게 줄어드니까 이제 레티놀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각질 파티가 한 3일간 진짜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진짜 화장도 하기 싫고 거울도 보기 싫을 정도로 각질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각질이 많아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각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포마드를 계속 쓰다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찍었구나 싶었던 때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에 진짜 때가 밀리듯이 정말 뭐가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앰플앤 산소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비타민C랑 산소 가지고 그 각질 제거를 하는 어쨌든 화학 성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일단 피부가 따갑진 않으니까 한번 써보자 썼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각질 정도는 한번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아직도 각질이 남아있었어요. 이거를 불려가지고 최대한 없애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도 제가 영상 속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방법 이 에센어브 수분크림 가지고 수분크림 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상태가 괜찮아졌지만 그때처럼 피부 회복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다 씻고 왔고요. 지금 각질은 없지만 여기에 트러블이 났거든요. 트러블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마데카 메디패치 붙이겠습니다.
큰 걸로. 요 패치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마른 얼굴 상태에서 묻혀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떨어지거든요. 그때 각질 파티 때는 이제 산소필 쓰고 나서 회복 스킨케어 루틴을 쫙 돌리고 그 위에다가 크림팩을 발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림팩은 좀 귀찮아요. 안 할 거고 그 중간에 있었던 회복기 스킨케어 루틴 해볼게요. 일단 맨 얼굴에 VT PDRN 바릅니다. 저는 PDRN 맹신론자니까요. 회복기 때는 PDRN이랑 EGF 성분들을 주로 발랐어요. 이게 피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도 평소에도 EGF 성분이랑 PDRN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완전 회복기니까 딱 얘네들만 집중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VT PDRN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이 디오디너리 GF 15% 솔루션. 요거는 GF가 EGF랑 또 무슨 GF랑 무슨 GF랑 GF 3개가 합쳐져 있는 그런 거라서 그랬어요. 제형이 되게 묽어가지고 이렇게 묽었거든요? 추룩 흘러내려요. 그래서 손에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적으로 흡수해줍니다. 얘는 제형이 너무 묽어서 그냥 원래 하던 스킨케어 사이에 슬쩍 껴넣기가 좋아요. 근데 이걸로 보습감이 채워지진 않아서 보습감을 채워줄 다른 보조적인 친구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습감을 채우려고 쓴 거는 이 바이에콤의 EGF 앰플. 요것도 제가 예전에 요거랑 같이 쓰면 진짜 좋다고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거든요. 요것도 EGF가 메인인 성분이라서 근데 바이에콤은 이 디오디너리에 비해서 제형이 그래도 조금 앰플다워요. 제형이 이렇다 보니까 보습감도 좀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대체적으로 이 앰플 에센스 단계에서는 무거운 제형을 쓰진 않았어요. 피부가 그런 무거운 제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르고 이 위에다가 이걸로 크림팩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크림팩 말고 그냥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크림은 시카비오 포마드를 바르는 날도 있었고요. 근데 포마드가 회복, 진정에 좋긴 한데 얘가 제형이 너무 꾸덕하다 보니까 얼굴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바르기에는 오히려 피부가 좀 가려워지는 느낌? 근데 이게 자극받아서가 아니고 먼지가 붙어서 가려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피부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면은 저 요거 발랐어요. 요거는 아비브 부활초 크림인데요. 부활초 성분도 피부에 그런 회복에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 크림은 제형이 진짜 띡하거든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무슨 치약 잔 것처럼 되게 꾸덕해요. 이거 보이시죠? 이 크림 모양대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이 바이오더마는 쫙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꾸덕꾸덕한데 피부는 진짜 도톰하죠. 이 정도로 좀 두꺼운 크림이에요. 이거를 발라주겠습니다. 에센스 단계에서 묽은 애들을 잘 이렇게 해줬으니까 크림에서는 좀 도톰한 걸로 아예 싹 덮어버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크림이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수분 잠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딱 그 기능에 집중해서 이렇게 도톰한 크림을 발라주면 레티놀 2단계 각질 파티 스킨케어 끝입니다. 오늘 되게 피곤해서 말을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레티놀 2단계에서는 잔뜩 일어난 각질을 이 산소필로 싹 한번 정돈을 해주고 깨끗해진 얼굴에 PDRN과 EGF 성분이 들어간 묽은 에센스로 회복 성분들을 쏙쏙쏙 다 흡수를 시켜줍니다. 수분팩 이거 가지고 남은 각질들까지 다 불려버려요. 수분팩까지 해주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만 해줘도 각질이 다 불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따로 막 각질 제거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밀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이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은 에센스 단계 이 베이스는 유지를 하면서 크림을 처음에는 포마드 썼다가 좀 더 괜찮아지면은 아비브 부활초 크림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제가 그 클렌징을 조금 바꿨었는데요. 제가 원래 클렌징 할 때 이 스트라이덱스 약 알칼리성 클렌저랑 클렌징 브러쉬 조합으로 클렌징을 했었는데 이번에 레티놀로 뒤집어졌을 때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니까 피부가 다시 화끈화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하던 휘프의 무아버터 클렌징 폼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산성이어가지고 제가 아침이나 선크림만 발랐을 때 잘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사용하니까 그 따끔거리던 거는 좀 덜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회복이 다 끝나서 다시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돌아왔습니다.
레티놀 2단계 스킨케어는 이렇게가 끝이고요. 그 3단계로는 이제 피부 컨디션이 원래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또 새로 발견한 꿀템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쓰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저는 자겠습니다. 안녕. 지금 샤워를 하고 왔고 오늘은 이 마스크팩을 붙이겠습니다.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 지금 얼굴이 다 뒤집힌 시기는 지나고 군데군데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흔적이랑 탄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립밤도 바르고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 갑자기 헤어 제품 소개. 요즘 잘 쓰고 있는 이 라우시 팅크착. 이건 두피 쪽에 쓰고 있고 이거는 힐링버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옛날에 잘 썼던 기억 때문에 최근에 다시 사봤는데 되게 무드가 달라졌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2개 쓸 겁니다. 여기 헤어라인에는 리바이탈 래쉬. 저는 단발이라서 이렇게 뿌리면 얼굴에 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대고 뿌려요. 안 그럼 머리에 묻는 것보다 날아가는 게 더 많아요. 진짜 머리 말리고 올게요. 이제 마스크팩을 떼고 찹찹찹. 왜 여기가 따갑지? 이상하네. 이렇게 그냥 다 흡수가 안 되는데 대충 남겨두고 앰플을 바를게요. 왜냐면 앰플하고 디바이스 돌릴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품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거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거예요. 성분 에디터 실크 펩타이드 인텐시브 리프팅 앰플. 여기 안에 되게 지렁이처럼 약간 금속 실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사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빨아들여서 쓰는 건데 제가 이걸 처음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완전 여기 꽉 채워서 다 펌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중에서 요 정도만 나이트용으로 쓰고 요 정도만 데이용으로, 낮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꽉 채워서 이렇게 발랐던 거죠. 이렇게 쭉 당겨서 오늘은 저녁용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주사 놔주듯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봐요. 제가 처음 사용했던 거에 3분의 2 정도만 지금 사용한 건데 양이 끝이 없어. 아직도 남았네? 제가 첫날에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흡수를 시키려고 하면은 얘가 흡수가 다 안 돼요. 제형 자체가 난용은 아닌 것 같아. 되게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약간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 탄력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30대 이상부터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은 아까 그 지렁이 같은 애들이 다 녹아요. 문질문질 해줘도 아직 흡수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쿼드셀을 쓰는 거죠. 그때도 제가 너무 흡수가 안 돼서 깜짝 놀라서 바로 옆에 있던 쿼드세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켰는데 쿼드세라 자체가 원래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이렇게 흡수가 잘 돼서 광이 나게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쓰니까 진짜 얼굴이 완전 반짝반짝 관리 잘한 중년 여배우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 근데 이렇게 펌핑을 해가지고 왕창 쓰니까 좀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홈쇼핑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제품 같더라고요. 막 10개씩 묶어서 팔고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살만한 것 같아요. 괜찮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에 수분 쫙 넣어주고 싶은 날 이거 사용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피부가 다 나와서 쿼드세라 3번을 쓰고 있고요. 제가 레티놀 2단계에서 여기 트러블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트러블이 이렇게 발화를 하고 완전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 각질 파티도 지나가고 이제는 여기 주변부는 살짝 껍질이 까져 있는 상태? 회복 중인 상태고요. 근데 자꾸 여기가 찢어지더라고요. 트러블의 중심 부분이. 입가라서 얼굴에 움직임이 가장 많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고를 따로 발라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딱히 디바이스로 안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변만. 딱 그 진앙은 지나고 비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LG 더마세라 너무 좋아하고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언젠가 살 거라고. 근데 지금 좀 고민 중인 게 고주파랑 초음파, 집속 초음파랑 같이 되는 디바이스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것도 꽤나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디바이스를 고민 중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피부과 가서 큰돈 써가면서 관리를 하기는 좀 귀찮고 저는 홈 디바이스 관리가 저의 그런 생활 패턴, 성향 이런 거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으면 헉, 저것도 좋나? 헉, 이것도 좋나? 이렇게 촉새같이 자꾸 솔깃솔깃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발견한 관리 꿀템이 있거든요. 이거는 홈케어 관리 중에 완전 좀 최상급인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긴 한데 효과가 그만큼 진짜 좋더라고요. 가격대도 좀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약간 편견 렌즈를 끼고 봤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효과도 그만큼 좋아야지 하고 조금 팔짱을 낀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이거 봐요. 진짜 얼굴이 탱글탱글해지죠?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도 흡수가 다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제 커드세라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간 펩타이드가 피부에 오래 머물수록 더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바르고 디바이스를 돌려주니까 그 펩타이드의 효과가 더 배로 나는 것이 아닌지. 이건 진짜 약간 엄마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타겟이 연령대가 좀 있는 것 같아. 와 대박. 와. 끝! 이렇게 얼굴이 아주... 근데 아직도 살짝 뭔가 겉도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은 약간의 그런 유분감이 묻어나와요. 근데 뭐 밤이니까. 크림은 같은 라인의 크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요거는 이 앰플만큼 그렇게 막 좋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같은 라인이니까 약간 통일시켜서 쓰고 싶은 그런 느낌 정도? 요거는 이렇게 엿가락처럼 쫙쫙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한창 엄마들한테 유행했던 달팽이 크림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안에 노란 색깔 알게인 같은 게 들어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의 크림입니다. 그래서 이 실크 펩타이드 라인은 무조건 저녁. 낮에는 쓰면은 화장이 엄청 밀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이렇게 피부 겉면은 좀 오래 머물러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밤에 쓰세요. 밤에 쓰면 참 좋습니다. 이거 봐. 달라붙어요. 진짜 대박이다. 반사돼서 보이겠어. 거울 같은 피부가 되는지 아까 확인해볼까요? 이건 반사됐다고 할 수 없나? 그냥 빛을 받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나이트 스킨케어 끝입니다. 사용한 제품은 굉장히 단촐하죠. 왜냐면 신경을 써야 할 게 별로 없는 시기라서 사용하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효과가 너무 빵빵한 애들이다 보니까 굳이 다른 걸 추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앰플은 진짜 리치하고 조금 제형이 무거운 애라서 제가 엔간하면은 무조건 저녁에는 VT PDRN을 먼저 바르고 다른 스킨케어 제품을 쓰는데 이거는 좀 그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일리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건조한 계절에 추천합니다. 이건 지금 써야 돼요. 아 맞다, 연고. 여기는 살이 찢어졌으니까 따로 스테로이드 연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후시딘. 빨리 살아 자라나라. 이렇게 연고까지 바르면 진짜 끝입니다. 레티놀 3단계에서는 사실 그 레티놀의 뭐 부작용 이거랑은 정말 관련 없이 피부 컨디션이 기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도의 이런 탱글탱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